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오늘 객관식 나갈 건데요. 앞쪽 총론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강론의 제3장에 있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용의권, 담보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관공서 촉탁이라든가 우리가 그 도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단 토지보다는 제가 이제 문제를 쭉 해보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무상 건물이 제일 많으니까 아무래도 건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220페이지에 거기에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요.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회사가 지금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갑이랍니다. 갑이요. 자, 갑회사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전에 을회사로 흡수를 합병을 했다. 자, 갑과 을이 합병을 해서 갑이 지금 흡수 합병이 됐다는 것은 갑이 존속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멸했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경우에 갑회사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회사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안 돼요. 갑은 을한테 흡수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갑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을 회사, 그쵸? 존속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에서 을이 아니라 바로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만약에 저게 흡수 합병이든 신설 합병이든 똑같아요. 신설 합병이든 흡수 합병이든 똑같이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남아있는 회사로 바로 가면 돼요. 2번요. 미등기 토지의 토지 대장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는 것이 키워드고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앞으로 바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요. 미등기 토지가 공유래요. 그 말은 토지 대장상 공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때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를 못 하는 것이죠. 그쵸? 다른 사람 것까지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요. 판결에 의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이 반드시 확인 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4번 해설 한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4번 해설. 자,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으로 확인, 이행, 형성, 불문하고 각종 조서와 각종 결정에 의해서 여기에 확정 판결에 준하는 것도 여기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법 23조 사항에 나오는 건 이행 판결이라는 건데 여기 나오는 판결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사무관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를 다 읽어야 되니까 1번에 보시면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라는 표현이 보이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고가 아니라 있고죠.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국가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번이 틀렸습니다. 만일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면 이게 옳은 지문이 되겠죠.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게 FM이지만 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는 바로 국가 명의로 가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2번과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보시면 같은 것을 묻는데 세 줄 지문 길이가 살짝쿵 다를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2번에 1번과 1번에 2번은 똑같은 지문인데 조금 나가느냐 덜 나가느냐니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요. 유증의 목적 부동산인 미등기인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그 다음이 키워드예요. 포괄 수종자가 키워드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유증 목적물이다. 그럼 포괄 수종자는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 수종자가 키워드예요. 3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자, 지금 보시면 3번의 문장 구조를 보시면 지자체장에게 확인을 받는 것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거예요. 소유권만. 저희가 건축물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표시를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무조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증명을 받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표지부를 만들 수 있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대장이 없으면 이건 등기를 못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아니라 생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요. 자, 1950년 12월 1일 법률체 165호로 제정된 구지적법으로 시행된 구지적법 시행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의해서 최초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대장 등본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동그라미 4번 가시면 거기에 저희가 그 교재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문구가 나와요. 4번 한번 읽어볼게요. 구지적법에서 복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구지적법에는 대장을 복구할 수 있는. 자, 따라서 복구 과정도 가세인 편의를 위해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등 증거로 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등 복구 절차가 가능했다. 복구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는 거다. 따라서 이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경우는 대장 며칠 전에 그것과 동일하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이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경우는 그 복구된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그 말은 구지적법 시행 당시에 복구된 걸로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나중에 가셔서 교재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지문은 이제 그 뒤로는 나오진 않았으니까 구지적법 시행 당시에 대장이 복구가 됐다면 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표를 보시면 앞에 구지적법 시행 전에 현행법상은 다 가능해요. 이런 건 하나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지 그것까지 까탈스럽게 보시면 곤란하다는 거. 그래서 한 번만 표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뒤로 3번 가겠습니다. 2017년 사무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나와요. 이런 건 일단 제끼셔야 돼요. 저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1번은 모르겠다. 제끼시고요. 2번부터 가시면 돼요. 시장을 상대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경우에 하나는 것이 최근 판례이다. 아까 우리 2번에서 봤던 거 하나 있었죠. 2번에 동그라미 3번을 저렇게 짧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지자체장으로부터 소유권을 증명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번의 3번과 3번의 2번은 똑같은 얘기인데 지문 길이만 살짝쿵 달라요.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3번요.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 3번은요. 사실상 조문이에요. 밑에 동그라미 3번 해설 보세요. 여기가 법 46조 1항인데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어떻게 해요?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저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46조 1항, 2항은 정말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꼭 봐주시고요. 4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어야 하지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것일 때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4번 좀 볼게요. 저희가 직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와야 되는데 소유권 외 권리라는 것은 전세권이라든가 근저당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오게 되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건데 안 돼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라고 했어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이에요.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신행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이 올 경우는 그 촉탁을 각하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직권 보존 등기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사무관에서 2011년, 15년, 17년에서 좀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구나 보시고
사실상 토지를 다 묻은 게 아니라 건물을 중간중간 물어봤거든요. 자, 건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23페이지요. 자, 다음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예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 즉, 법 65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봐라. 요거죠. 1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돼요. 1번.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아까 제가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바로, 그쵸?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2번 보세요.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국가를 상대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자 가능하죠. 예, 토지 대장상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국가가 바로 피고가 되는 겁니다. 3번요.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확정 판결을 받은 자 건축주는 피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나요?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이지 건축주가 피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4번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자도 역시 가능하고 5번에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생성된 건물에 한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자 우리 앞에서 2번에서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2번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우리 앞쪽에 2번 가볼까요? 2번에 3번요. 2번에 3번 그 다음에 2번 여기 우리가 봤던 거죠. 2번에 2번 동그라미 2번 내우시면 포괄수증자 그쵸? 3번에 보시면 지자체장으로부터 소유권을 증명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의 생성이 안 됐으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저런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요. 5번은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 5번, 동그라미 1번, 2번, 5번요. 예, 겹치는 지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2번, 5번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건축물 대장에 지분 표시가 없대요. 그러면 지분 표시가 없다라는 것은 소유자, 공유자는 여러 명이라는 거죠. 자, 수인이 공유로 등재되는 건물에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해설, 동그라미 1번도 가보죠.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지분 표시가 안 됐으면 대장상 수인의 공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각각의 지분 비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첫 번째 균등한 것으로 봐서 신청서에 균등,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기재해서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만약 실제 공유 지분이 균등하지 아니하다면 공유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 증명 서명과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 증명을 제공해서 이렇게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요. 저희가 건축물 대장 가로형이잖아요. 가로형. 이쪽에 보시면 소유자가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소유자 표시를 봤더니 소유자 1번에 갑하고 을의 이름이 있는데 지분이 기재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그러면 실제 이거는요. 이 건축물 대장만 그런 게 아니라 계약서에 매수인이 있는데 두 사람이에요. 매수인이. 두 사람인데 지분이 기재가 안 됐으면 외관상 어떻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균등하게 보는 거죠. 균등. 균등하게 추정한다는 것은 갑 2분의 1, 을 2분의 1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실제 지분 비율이 있다. 3분의 1, 3분의 2다. 실제를 봤더니 얘가 3분의 1이고 실제 3분의 2더라. 그러면 저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저 건축물 대장에다가 뭘 첨부하느냐면요. 실제 지분 비율 증명서를 이거를 제공을 해요. 뭐 공유자 합의서라도 뭐 공유자 뭐 이런 걸 확인서 이런 걸 내겠죠. 그러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다. 아까 문장에 보시면 균등한 것보다 적은 자가 인감을 찍는다고 했기 때문에 갑이 여기다가 인감을 찍죠. 예. 그리고 다음에 갑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제공할 필요 없겠죠. 이 사람은 그냥 막도장 찍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3분의 1, 3분의 2로 등기 신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봤는데 두 사람밖에 없다. 근데 지분이 기재가 안 되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 그래서 실제 지분 비율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거 잘 봐주시고. 2번요. 부속 건물을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 보존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 건물의 건축물 대장이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등기법 할 때 아마 그 기본 강의할 때 그랬을 거예요. 이 공식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등본 하나, 등기 기록 하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하나다. 그럼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뭐예요? 부속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 부속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겠다는 것은 부속 건물에 대해서 등기 기록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속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별도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주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하나, 부속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신탁 등기를 배우시죠. 신탁 등기는 신탁 원부는 또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개수만큼 신탁 원부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꼭 공식을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 신탁 원부 하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여기서 등기법에서 선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제가 객관식을 풀어보고 업무를 해본 결과.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이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는 키워드는 뭐가 틀린 거죠? 어디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데 건물을 상대로,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면 안 되죠. 건물은 지자체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기 옳은 지문이고 건축 허가 명의를 상대로 확인 판결 받아와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 때문에 옳은 지문. 우리 아까 4번은 너무 지겹도록 봤고요. 5번 보세요. 건물 대지상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건물은 저희가 이거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에요. 그 토지의 지상권이 있든 없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상권자가 있으니까 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쵸?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고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건물 사건이면 건물만 심사하시면 되는 거지 토지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쵸? 6번요. 6번에도 1번 보세요. 1번.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를 함이 원칙이다. 예, 대장이 하나여서 그래요. 근데 끊고 보시면 건축물 대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보존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대장이 두 개니까 따로따로 보존 등기 신청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2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요. 개방형 축사는 둘레의 벽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로 보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나중에 제가 축사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축사에 관한 등기에서 페이지로는 문제집 페이지는 12페이지요. 1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 가시면 축사 특례법에 따라서 또는 축사 특례 규칙, 예규, 선례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례법에 보시면 거기에 12페이지요. 제2조에 소를 위한 거라는 걸 눈여겨봐 주시고 등기 요건은 이 앞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5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자, 일단 정착성에 대해서 토지의 견고하게 정착이 됐을 것. 두 번째, 소를 사용할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되겠고 네, 세 번째가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건축물 대장에 축사라고 등록이 됐을 것. 다섯 번째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 2번 문제 보세요. 2016년 사무관 승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5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축사가 보존 등기가 가능하겠구나.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게 아니라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되는 거죠.
지방에 가시면 이제 한우를 키우다 보면, 소를 키우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거 대출 받으라고 이렇게 일단 보존 등기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쵸? 대출 받으라고. 그런 의미에서니까 나중에 제가 가서 봐드릴 거고요. 아,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갈게요. 225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부분과 구조상 공용부분인데 거기 문구를 보시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키워드예요.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건물로 등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공용부분 취지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이 올해 여러분들 시험인가 서기본가 나왔던 것 같아요. 5번 좀 보실까요? 5번. 5번은 이 공식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 신탁 원부 하나. 그리고 5번 문장을 보세요. 대장 개수가 몇 개인지. 자, 기존 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 대장의 증축으로 함께 등재가 됐다는 것은 증축 부분에 대해서,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과 물리적으로 별개 독립된 건물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대장을 첨부하여 독립한 건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별도의 대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번과 5번 연결하셔서 위에는 주된 건물, 부속 건물이지만 5번은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차이뿐이지 대장이 각각 따로따로 있다면 신축 건물이든 부속 건물이든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 같이 봐주시면 돼요. 7번 가볼게요. 7번. 자, 법무사 2021년이니까 작년 저희 문제예요. 자, 1번 보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1번. 1번에 보시면 탁 눈에 띄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건물이 키워드예요. 지금은 이거는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 일부 누락이 있어서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오면 안 되죠. 예,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 받는 거죠. 미등기 토지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 맞겠지만 1번이 틀렸어요. 2번에 보시면 2번은 첫 번째 줄 고정식이 키워드입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서주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정착성, 외기 분당성, 용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1번에 보시면 이런 선례가 나오거나 이런 문장이 나오시게 되면 고정식이 키워드예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 온실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의 경곽에 정착이 되어 있고 10년 이상의 내재형 장기성 필름에 의해서 벽면과 지붕도 키워드예요. 외기 분단성을 갖추고 있다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겠다. 옳은 지문입니다. 5번 보세요. 5번. 이거 5번은 아까 법 46조 1항, 2항에 있는 걸 그대로 조문을 여기다 갖다 쓸어 넣은 것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아까 직권으로 한다는 표현 때문에 틀린 앞에 문제 있었어요. 구분 건물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사를 대위하여 그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 46조 1항과 2항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팍 와닿지 않으시면요. 연립주택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빌라. 1층이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2층, 3층, 4층이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층이 다급하니까 1층 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면서 2층, 3층, 4층은 어떻게 해요? 대위로 건물 표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 표시 등기를. 3번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위해서 전제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한다. 나중에 227페이지에서 제가 할 거고요. 4번도 조문이니까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우리 직권 보존 등기로 가겠습니다. 8번요. 자, 직권 보존 등기는 일단 거기에 밑에 박스를 좀 볼게요. 자, 직권 보존 등기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와야 돼요.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와야 돼요.
이 법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고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집행법원에서 그다음에 회생파산법원에서 하는 것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등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취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죠. 세 번째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촉탁이 뭐다? 뒤에 박스에 넘어가시면 228페이지 가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쫙 풀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온 지가 꽤 됐죠. 2014년 사무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적이 없어요. 중간중간 다른 부분에서 나왔어요. 앞에 보존 등기 얘기하면서. 이게 통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쵸? 227페이지 보시면 8번 가죠. 8번. 자, 미등기 건물의 직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처분 제한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번. 위 1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정보의 소유자. 이 사람이 우리가 민사집행으로 치면 채무자죠.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가압류 채무자가 건물은 있는데 보존 등기를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존 등기가 없으니까 가압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자가 보존 처분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하면서 이것까지 갖춰간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가 누구냐면 바로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 그래서 새롭게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주소와 등록번호 증명정보와 부동산 표시 증명정보로서 건축 허가서는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줄 칠 것은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으로 건축 허가서를 첨부한다. 요게 틀린 거예요. 건축 허가서는 정말 건축을 허가한다. 요거 빼고는 몇 층인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건축 허가서라는 단어 때문에 거기가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3번요. 자, 위일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도 직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앞에서랑 이게 틀려요. 우리 8번에 동그라미 3번 하고요. 8번에 동그라미 3번 하고 6번에 6번이라기보다 6번 말고요. 6번 말고 5번에요. 5번에 4번. 5번에 4번하고 8번에 3번하고 연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안 돼 있으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직권 보존 등기는요. 건축물 대장은 없더라도 건축물 대장은 없더라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가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미등기 부동산인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할 수 있냐,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무허가가 아니라면, 그쵸?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면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신청으로 보존 등기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만 직권 보존 등기일 때는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안 됐어도 되겠구나. 만들어져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동그라미 3번 해설 가보세요. 자, 부동산 등기법에 66조 2항에 요 조문이 있어요. 66조에. 미등기 부동산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요게 키워드예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가 가능한데 이때 그 건물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으로 하는 경우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신청인 경우는 무조건 건축물 대장,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직권 보존 등기는 이렇게 표제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록 대장이 생성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동그라미 4번요. 직권 보존 등기는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서는 당연히 압류 등기는 법원으로부터 오는 촉탁이 아니니까 직권 보존 등기가 불가능하다. 밑에 박스 좀 볼게요. 마저 온 김에. 자,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세무서장으로부터는 압류 촉탁은요. 당연히 법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보이시죠? 가등기 가처분 옆에다가 법 90조 써놓으시고요. 가등기 가처분은 저희가 신청하는 등기지 얘가 이거 촉탁으로 오는 등기가 아니에요. 이게 법원으로 오는 촉탁 등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고 등기는 지금 현재 없긴 한데 이렇게 있다. 해당되는 거 보시면 전부 다 집행법원, 보존처분 파트, 회생절차,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이에요. 설정 등기가 아니라 주택 임차권 등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의 방점에 의해서 이런 거에만 직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보시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불법 건축물은 안 돼요. 그쵸? 무허가 건물 신고 안 한 거 안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쳤지만 무엇은 안 됐을 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히 대장은 없지만 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여러분이 보시고 뒤로 가셔서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소유권 전체에 대한 것이지 동그라미 1번 되게 중요합니다. 소유권 일부라는 게 키워드예요. 소유권 일부면 뭐예요? 지분이요. 지분. 예, 우리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못한다. 지분만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 등기 못한다. 규칙 52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가로를 잘 보세요. 공유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지분이 키워드죠. 이 소유권 일부니 바로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다. 갑가을이 공유를 하고 있는 미등기 건물인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요. 갑지분에 대해서만 가압연나 직권 보존 등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촉탁은 각하된다. 즉 법 29조, 저희 부동산 등기법 29조 이후로 각하예요. 얘는. 동그라미 2번 해당하지 않는 경우죠. 당연히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오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법 46조 1항 2항 써놓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했어요. 1동 건물 일부 구분 건물에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자 예를 들면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 연립주택인데요. 미등기 건물이에요. 예, 여기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4층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소유자가 다르다고 쳐요.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이 1층을 전부 다 하기로 했어요. 구분 건물이니까 대지권 등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그랬을 때 이 갑이 채무자다. A라는 사람이 이 갑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싶어요. 문제는 이게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 기록을 하나를 사용해요. 등기 기록 하나를. 그 말은 1동 건물 표제부가 1층, 2층, 3층, 4층이 똑같아요. 그러니 1층만에 대해서 등기 기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압류가 오게 되면 이 1층은요. 직권으로 얘를 보존 등기를 해주고요. 나머지 2, 3, 4층은요. 직권으로 표시, 건물 표시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타켓은 1층이에요. 갑의 채무자는, 갑의 채권자는 갑. 그래서 거기 표현을 보시면 1동 건물 일부 거분 건물에 대해서만 즉 1층이죠.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는 등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처분 제한 목적물이 1층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를 하고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뭐예요? 직권으로 표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2층, 3층, 4층은 건물 표시, 1층은 직권 보존 등기. 그래서 직권으로 여기를 다 하는 겁니다. 2번에 거기 밑에 두 줄 보세요. 밑에 2번은 쭉 읽어볼게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와 부동산 표시 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가압류 채권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 갑이라는 사람이 1층의 소유자입니다. 이 관련된 서류를 다 어디다 갔냐면 보존처분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보존처분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이 서류를 갖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류를 보고 1층에 대해서는 직권보존 등기에서 갑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록에 꽂히는 거죠. 나머지 그렇게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줄 보세요. 건축허가서는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작성한다는 표현이 보입니까?
그 완성 전이면 건물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겠죠? 예, 1층, 2층, 3층, 4층 면적 얼마 이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건축 허가서는 뭐다?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건축물 대장은 다 있잖아요. 면적 있죠, 지번 있죠, 어디에 있는지, 그쵸? 층수 다 나오고 면적이 다 나오는데 건축 허가서는 이게 건물 표시 증명서이 될 수가 없습니다. 9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 1번.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옳은 표현이죠. 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 완료 통지하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시면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는 표현이 보일 거예요. 2번.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가 포함된다. 옳거니 맞고요. 3번요. 이 3번은 좀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하고 5번을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 5번. 지금 보시면 직권 보존 등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권 보존 등기 이후에 이미 보존 등기 마쳤어요.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이 왔대요. 이미 갑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마쳐졌는데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 동일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보존 등기가 왔더라, 신청이. 그러면 뭘 갖고 오라고 했어요?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들고 오게 되면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 지상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에 건물이 한 필지, 100번지예요. 100번지. 100번지 토지 위에 건물이 한 동이 있어요. A동과 B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이 A동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 필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보존 등기가 A동인 건지 B동인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보존 등기된 등기하고 보존 등기된 건물과 동일하지 않음을 소명을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을 받아주겠죠. 동일한 거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중복 등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서류를 내야, 그쵸? 예, 그런 걸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5번요.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한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명인의 말소 신청, 그 말소 등기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 또는 처분 제한을 받은 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다. 자, 가겠습니다.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예,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마쳤는데 이걸 어떻게 말소할 거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걸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보존 등기 명인이 말소 신청한 거. 두 번째, 직권으로 했으니까 판결받아서, 예, 판결받았어. 세 번째, 처분 제한을 받아 말소 촉탁에 의해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말소는요, 법 23조 1항에 의해서 보존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 말소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요, 법 23조 4항을 기해서 보존 등기 말소하라 판결 갖고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으니까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마쳤더라도 신청으로 말소하라는 거예요. 신청, 요것도 신청이에요. 신청 말소하는 거지 촉탁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 문장 잘 봐주시고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등기필 정보 작성 X.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하냐면 등기 명의인이 신청인일 때요. 신청인하고 동일할 때. 그래서 등기 명의는 지금 보존 등기 명의이고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직권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옆에다가 규칙 109조 2항 써주시고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까지 마쳤어요. 229페이지에 우리 그 기출 지문 쪽 한번 가볼까요? 나름 이번에 문제지를 늘리지 않으려고, 문제량을 늘리지 않으려고 많이 삭제를 했어요, 제가. 정말 문제를 많이 삭제해버렸거든요. 거기 보시면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죠.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라는 사실은 주문에 기재되어 있으냐. 꼭 주문에 원고 니께 맞아 이렇게 쓰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거기 두 줄을 잘 보세요. 법 65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어디요? 이유 중에 네 것이 맞아, 너가 소유자야 이런 확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하다. 꼭 주문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유까지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유에서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방점은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방점 볼게요. 토지 대장 잘 보세요. 토지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없으므로 촉탁을 각한다. 아까 건물은 어땠어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안 돼 있어도 직권 보존 등기 가능했죠. 토지는요, 무조건 토지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지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번이 있어야 특정이 돼요, 부동산이. 그 다음 방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 명인의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발송했느냐. 등기 완료 통지는 하지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지문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나머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230페이지요. 자, 특정 승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우리가 여기는 이제 법무사 시험들이 좀 나오긴 한데 우리 12번까지만 풀고 잠깐 쉴게요. 10번요. 자,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무슨 법률상에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키워드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이 키워드예요. 농지는 맞지만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첨부할 필요 없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누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오리지널 농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명의로 할 수 있다고요? 종중 명의로 할 수 있는데 그때 뭘 갖고 오지 마라? 농지증을 제공할 필요 없다.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거기다가는 옆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걸어주세요. 제가 농지증과 관련해서 표를 여러분들께 어디로 가시냐면 96페이지요. 96페이지. 96페이지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첨부 여부에서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예, 거기 보시면 X부분에 박스 안에 박스가 또 보이실 거예요. 박스 안에 박스. 이 농지에는요, 도시지역 내 농지에는 4가지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요, 오리지널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고도 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녹지지역이 문제인데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계획이나 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경우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실무상 저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무상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것을 제공해드리면 거기 안에 이 농지가 주거지역 내 농지인 건지 아니면 상업지역 내 농지인 건지 이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종중은 저기 X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쵸? 농지증 필요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실무상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걸 같이 내드리면 아 이게 오리지널 농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살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2번요.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 15년이 넘었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등기관은 뭐예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권리관계가 이거 채권이 소멸했느냐 소멸했지 않느냐 이거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번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이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게 돼요. 요런 게 굉장히 많아요. 등기법에서 채권자 대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무자력을 증명하는 서면 내지 말아라. 판결 받고도 확정되고 난 다음에 10년을 넘어도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심사 권한이 없으시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싹 다 한꺼번에. 동그라미 3번요.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누구야? 돌아가셨으니까 누가요? 유언 집행자와 등기 권리자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 바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등기를 신청해도 괜찮다. 뭔가 유증 같은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유증하고 비슷해요. 유증하고. 동그라미 4번요. 증여가 키워드입니다. 자, 상대 부담 없는 증여, 그 말은 뭐예요?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only 그냥 무상 증여 말하는 거예요. 무상 증여.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대상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 거래 계약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 없죠. 자, 여기는 또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갈고리를 걸어 드릴게요. 제가 토지 거래 허가서가 104페이지요. 104페이지. 104페이지 가보시면 토지 거래 허가서는 항상 내는 게 아니라 일단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요. 요건에 보시면 유상계약이어야 돼요. 유상계약. 그러면 단순 증여는 뭡니까? 무상이니까 증여를 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토지 거래 허가서가 필요 없어요. 근데 허가 부분에 보시면 부담부 증여라는 게 보이십니까? 부담부 증여는 매매 규정을 준용하잖아요. 그쵸? 얘는 유상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문에서 상대 부담 없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증여예요. 증여계약. 무상.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갈고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요. 230페이지요. 5번. 현물 출자. 상속 등기할 때 이게 상속이란다. 그 주식회사 설립할 때 현물 출자하잖아요.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돈은 없는데 돈은 없으니까 뭐예요? 부동산 갖다 바치면서 감정평가 받아서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물 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적은 현물 출자 계약서 그 다음에 원인일자는 계약 성립일이다.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소유권 이전인데 여기는 사무관 승진, 법원 공무원 교재는 없더라고요. 진정명의가. 거기는 여러분들 챕터에는 없어요. 그게. 11번에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동그라미 1번은 단독 신청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끊고요. 누구를 상대로요? 앞쪽에 보시면 원고가 나와요. 이미 소유권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원고 측 누구를 상대로?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피고가 나오죠.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수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요. 이행 판결이라고 분명히 제가 1번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진정명예를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등기 원인일자로 판결 확정일을 쓸 필요도 없죠. 이행 판결이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행 판결 선고인데 문제는 진정명의는요. 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아요. 판결 받아도 여기가 선고일이라고 써 있어도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2번 해설 가볼까요?
거기 2번에 보시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일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원인일자 기재하지 않지만 원인은 기재합니다. 원인일자 기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받아도 확정일이냐 선고일이냐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 쓰지 않아요. 동그라미 3번 가겠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쵸? 내가 내 거 들고 오기 때문에 토지 거래허 과서를 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할 필요 없다. 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두 문자가 기억나셔야 돼요. 두 문자. 제가 토지 같은 경우는 진시황, 유신제명, 포상경수라고 외웠을 거고 토지, 농지 같으면 도시환경, 포상협의가 진짜 분수다 해서 제가 두 문자를 날려드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앞에 가서 제가 한꺼번에 날려드릴게요. 그걸 외운 이유는 다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탁탁탁 치고 나가려고요. 5번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성하는 등기가 돼 있던 자 또는 지적공무상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가 끊고요. 이쪽이 등기 권리자 측이에요. 소유권 이전이니까 현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겠죠. 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면 수리를 한다. 뒤에 넘어가시면 232페이지 위에 보시면 상단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은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인 건지, 공동 신청일 땐 누가 등기 의무자고 누가 등기 권리자인지 다 표현을 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돼요. 12번 가볼게요. 안 본 거. 12번은 동그라미 2번 좀 볼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4번, 5번 볼게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는 거. 그 다음 4번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하더라도 아까 진정명의 회복은 물청이라고 했죠.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다? 토지거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틀렸죠. 첨부할 필요 없다. 5번. 등기 원인일자는 기재할 필요 없다. 판결이라 하더라도 기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진정명의 이쪽은요. 나오는 지문이 항상 저거밖에 없어요. 여기 두 문제만 봐두시면 똑같아요. 계속 써먹는 거예요. 계속. 그 정도 보시고 로마자 2번 포괄승계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